안녕하세요. 옵션 컨트롤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2월 16일 일요일 난 4시 24분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지난번 올렸던 유튜브 마지막 거를 보니까 1월 초거든요. 그럼 지금이 2월 16일이니까 거의 뭐 한 달 보름은 조금 안 되지만 그 정도 만에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이유는 제가 이제 2월부터 현재 지금 제가 3달 단위라서 2월, 그 다음에 3월, 4월 이렇게 3개월 단위 정산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갖고 유료 회원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현재 1월 말에 많이들 가입을 하셔서 좀, 예, 저 유료 회원분들 좀 집중을 하느라, 유료방에 집중을 하느라,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유튜브는 어차피 무료니까 좀 한 달 보름 동안 이거를 못 올렸습니다. 유튜브는 간간히 계속 올려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바빴다 보니까, 약간 뭐지? 주식에 바빴다기보다는, 예, 처음에 이제 모집하고 이제 유료방 쪽에 좀 집중을 처음에 하느라고,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언제지? 2022년부터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2023년, 2024년 2년 동안 해서 블로그 무료 운영을 했습니다. 무료 운영을 하고 리딩이죠. 어떤 주식 리딩. 그 다음에 작년 9월부터는 텔레그램으로도 무료 운영을 하다가 이거를 1월까지는 무료로 했어요. 1월까지 이번 연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됐고, 물론 이제 텔레그램은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여러분들이 무료로 입장 가능한 텔레그램은 그대로 있습니다. 링크가 블로그에 링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유튜브 채널 설명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거 유튜브 영상 댓글에 보시면은 블로그 링크가 있고,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좀 밑에 글을 보셔야 될 거예요. 밑에 글 쪽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무료 입장 텔레그램 어떤 링크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이게 두 개 있어요. 이제 공지방이랑 채팅방이라고 두 개 있는데, 공지방은 말 그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이제 지난 1월이죠. 한 달 전까지 리딩을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고요. 9월부터 해서 채팅방은 말 그대로 들어오셔갖고 뭐 여러분들 채팅하시는 방이고 해서 요거 두 개 남아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들어오실 분은 여기 들어오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리딩을 지금 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유료로 전환이 돼서 유료방에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지금 유튜브 올려드리는 거라든가 어떤 굵직굵직한 뷰 있잖아요. 어떤 큰 뷰라고 하죠. 큰 뷰라든가 어떤 유료방에 미처 아직 못 들어오시고 아직 들어오고는 싶지만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떤 그 작년 하반기, 작년 8월 이후부터 리딩 해오던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 좀 꼬였던 부분들 있잖아요. 특히 국장이 정말 많이 꼬였잖아요. 작년 8월부터 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연속성의 개념에서 어떤 좀 크게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 어떤 짜잘짜잘 한 거 말고 크게 대응해야 하는 자리는 계속해서 그런 거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무료방에 이렇게 입장을 하셔도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도 계속 보시고,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라서 유튜브를 또 올리게 됐어요. 중요한 자리라서. 그동안은 좀 그 유료방 집중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자리라서 또 올리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코스피 200 차트인데 그걸로 보시면 돼요. 코덱스 레버리지 ETF, 우리가 지수 ETF 하는 거, 그걸로 보시면 되고, 같은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일단 추세를 돌렸어요. 이게 보시면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 정말 이렇게 여기 8월달 요 사건 이후로 정말 계속해서 하락 추세 진행이었잖아요. 이게 정말 징그럽게 그 막판이 여기죠. 이 계엄
그러니까 계엄령 그다음에 뭐 탄핵 그 과정 여기.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요 부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해갖고 큰 그림의 역헤드앤 숄더 3 바닥 2차 3차 이때는 제가 이 기간에는 무료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유료화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제가 절대로 손절 못한다. 절대로 손절 못한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의 역헤드앤 숄더로서 결국에는 갈 거다. 국장은 어떤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 국장이 정말 2024년 하반기에 너무 안 좋았지만 작년 하반기에 최악의 정말 시절을 보냈죠. 국장이. 그렇지만 2025년도부터는 어떤 병곡이 돼서 어떤 어쩌면 미장보다도 더 강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2025년 상반기는 솔직히 2025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좀 박스행보로 보는 입장이고 2025년 8월부터죠. 8월부터 2026년, 2027년, 2028년 이렇게 그 트럼프 임기 기간이요. 트럼프 임기 기간에 굳이 이거를 제가 사회과학적인 걸로 표현을 드리자면 사회과학적인 요소로 어떤 제가 뭐 표현을 드리자면 어떤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게도 한국에 어부지를 넣는다. 얻어서 이 트럼프 기간 동안 아주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국장이.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는. 진짜 어이없게도 한국에 어부지를 넣는다. 지금 일단 그게 징조가 나타난 게 대표적인 게 조선이잖아요. 국장 조선 일단은 먼저 스타트를 저는 끊었다고 보거든요. 그 어이없는 어부지리. 어떤 좀 황당한 어부지리.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국이 부자 나라다. 돈을 정말 뜯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라고 여기 우리나라 조선에다가 그렇게 혜택을 주고 싶었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제조업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어떤 미국의 그 구글, 뭐 애플, 또 뭐야 어떤 그런 AI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미국한테 게임이 너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제조업. 물론 제조업이 뭐 중국이 많이 따라잡고 뭐 동남아 싼 게 뭐 어쩌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 제조업 제품에 대한 어떤 세계가 가지는 세계적인 신뢰도 이거죠. 정말 중요한 제품들을 만들 때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국의 제조업에 맡기면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도 결국 이 제조업 부분에서 다시 어부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뭐 이런 식으로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결국엔 어부지리를 얻을 겁니다. 정말 어떤 트럼프가 일 벌리다가 어쩔 수 없이 한국에다가 싫지만 정말 저 부자 나라 돈 뜯어내야 되는 나라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에다가 그 뭐야 외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겁니다. 트럼프 4년 기간에. 그래서 저는 이거 국장 이거 크게 갈 거라고 봐요. 네, 일단 이거는 큰 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제 말이 맞았다. 여기 이 힘든 기간에 제가 정말 버텨야 된다. 절대 손절 안 된다. 버텨야 된다. 절대 손절 안 된다. 제 말이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죠. 다 맞는 건 아닌데 일단 지수에 있어서 제 말이 틀린 적은 없습니다. 꼬인 적은 있죠. 물론 이거 알다시피 꼬였죠. 이렇게 내려간 거. 근데 이건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세계 증시는 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웬만한 세계 증시는 다 올라갔어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여기서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만 내려갔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계엄령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기 뭐야, 저쪽 분들은, 그러니까 뭐야, 이쪽 극우 쪽은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이 뭐 탄핵을 그렇게 많이 해서 저렇게 된 거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시각은 저건 당연히 계엄령 때문입니다. 계엄령이 실행될 거라는 걸 외국인이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 여기서 삼성전자 정말 미친 듯이 계속 팔았잖아요. 세 달 내내. 그 왜 그랬겠어요, 외국인들이. 윤석열이 계엄령을 실행할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거를 굳이 구구 쪽의 관점에서 이게 이렇게 내려간 거는 윤석열이 계엄령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탄핵을 그렇게 해서 내려간 거야. 근데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퉁쳐서 이게 한국의 정치 불안 때문이다. 그냥 그런 식으로 보시고, 정치 불안은 어차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탄핵이 확률적으로 그게 기각이 나올 확률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될 확률이 너무 높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금 별로 흔들림도 없는 거고요. 아마 새로 이제 그냥 조기 대선이 실시돼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도 이재명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찍을 확률은 없어요. 저는 이제 보수 쪽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수 쪽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은 봐서 오히려 그쪽을 저는 찍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뭐야,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한테 투표한 사람이에요. 투표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한테 투표를 했던 사람인데, 그건 그거고 팩트는 냉정하게 봐야죠. 이거 내려간 게 어떻게 그게 뭐 이재명이 탄핵해서?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게 원인이겠죠. 윤석열이 계엄령을 맘먹은 거는 이재명이 그렇게 탄핵을 많이 해서 맘을 먹었겠죠. 어떤 인과관계를 따지면. 그치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어떤 법적인 뭔가 우리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재판에서 따지는 어떤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이거 내려간 이유는 외국인이 세 달 내내 삼성전자를 그렇게 내리 팔았잖아요. 여기 내내. 그 외국인들이 왜 그랬겠냐? 윤석열이 계엄령을 실행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윤석열 뽑은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윤석열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그 사람이 윤통이 계엄령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실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 뽑은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만약에라도 진짜 탄핵이 기각되면은 이거 다시 여기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빨리 조기 대선해서, 뭐 저는 이재명이 싫으니까 보수 쪽에서 나오는 인물 보고서는 뽑던가 아니면 그냥 투표를 안 하던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수 쪽에서 굳이 김문수 나온다, 투표 안 할 거고요. 오세훈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면 찍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도 이재명이 안 나와, 그럴 가능성 없죠. 이재명이 안 나오고 누구야, 저기 뭐야, 김동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김동연을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김동연이라든가 뭐 오세훈이라든가 좀 이런 인물들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인물들 나오면, 이렇게 둘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엔 여기 뭐야, 김동연 뽑아줘야죠. 민주당 쪽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약간 애매한데? 김동연, 오세훈. 그럴 리는 없지만, 이렇게 나오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 오세훈을 뽑을 수도 있나? 근데 어쨌든 이재명 나오면 이재명 안 뽑고요. 김문수 나오면 김문수 안 뽑습니다. 극자 구구 안 해요. 좀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거 윤석열 때문이에요. 제가 윤석열을 뽑은 사람이지만 이건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거 작년 하반기 때. 이건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어차피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거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평행선에 따라서 약간 더 오를 자리는 있는데, 여기 또 강력한 저항이 있어서 요만큼 남아있어요, 오를 자리가. 근데 이게 바로 오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 요 자리에서 딛고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3월 14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화이트데이죠. 그 시점 가는 3월 초 정도에는 여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눌린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밑으로 눌리면, 이렇게 밑으로 눌리게 되면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요 자리 매수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더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리고 요 공간은 우리가 정말 요 선까지 닿는 사태가 일어나면 저는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뭔가 좀 트럼프에 의해서 또 뭐 갑자기 급락 나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도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급락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요선 정도까지도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 여기서 저 100%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다, 내려오면. 근데 다이렉트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다, 여기. 근데 다이렉트로 올라가봤자 이 선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 확률이 높다. 근데 이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내려온다고 쳐도 지금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정도로 내려오는 그 정도일 거예요. 강해요. 국장 되게 강해졌습니다, 체질이. 코스닥은 더 강해요,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올라간 것보다 이렇게 코스피 여기서 이게 좀 계속 옵션 때문에 빌빌된 거거든요. 좀 이렇게 여기 코스닥만큼 못 올라가고. 근데 코스닥은 제대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코스닥으로 보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평행 채널로 보면. 그래서 여기가 되면 이게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 요 자리부터 요 자리 매수 자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자리까지 하면은 100%까지도 채울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지금 최근에 요 횡보했던 자리 있잖아, 이거 요 자리 쉽게 안 깰 거예요, 내려온다고 쳐도요. 이게 매수해야 돼요. 여기서 매수해요. 지금은 위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털어야 되고요, 청산을 하셔야 되고, 그런 자리입니다, 모양이. 코스닥이 더 강했어요. 코스닥이 더 강했는데 그게 뭐지, 코스피도 어깨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게 공간이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더 맞추기 위해서 코스닥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얘는 올라오고 이럴 수 있어요, 다음 주 초반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개별주들 쪽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지수는 전부 다 제 공식 리딩상 지수는 손실이 없어요. 그냥 지난 2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항상 수익만 있어요. 이번에도 결국 다 수익으로 나온 거예요, 다 지수는. 근데 제가 리딩했던 것 중에 제대로 꼬인 게 2차전지라서 2차전지 종목들은 하나같이 다 꼬여가지고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어요. 에코프로 기준 해서.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걸 장투로 바라보면, 지금 일봉상으로는 여기 121선까지 올라오다가 120선을 이렇게 뭔가 올라오다가 120선 맞으면은 단기 청산 자리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일봉으로는 이거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봉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주봉 월봉을 봐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장기 투자로 이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여기 지금 이 선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10만원, 그러니까 10만원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에서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언제까지? 2028년까지 4년 동안 해서, 4년까지 안 가겠죠. 저는 솔직히 2026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니까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정도면은 그 사이에 여기 10만원 간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삼성 SDI도 한번 뭐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볼까요? 이것도 1년 6개월 생각하면은 여기도 가능하다. 50만원대 여기도 가능한데 이건 너무 희망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1년 6개월 정도로 바라봤을 때는 여기에요. 한 40만원이요, 여기. 지금부터 2배짜리죠, 40만원. 1년 6개월 바라봤을 때. 근데 장투니까 이게 1년 6개월이 아니고 2028년까지 4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월봉인데, 이 월봉에서 캔들을 여기서 얼마나 이런 걸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지, 좀 빠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할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앞전에 이런 횡보 같은 거를 여기서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 막 3, 4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전에 이런 월봉 캔들이거든요. 한 캔들이 한 달짜리라서 이런 걸 만든다 여기서. 그러면은 2년 동안 횡보하다가 3년차 4년차 때,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말기 때 올라가 가지고는 그때 40만원 50만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서 횡보가 아니고 좀 V자 반등이 좀 나와줘서 30만원 때는 빨리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 이렇게 올라가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기회 비용의 리스크가 있다. 2차전지는 분명히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2차전지 레버리지도 그렇고 지금 가격에 2배 갈 수 있다. 분명히 2배 갈 수 있다. 트럼프 정권 4년 내내, 4년 기간 동안. 그치만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갈지,
4년이 걸릴지 그거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다.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2차 전지를 만약에 새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새로 접근하시고 싶은 분들은 삼성전자 요선에 닿으면 단기 눌림인데 닿고선 또 이러다가 올라갈 걸로 보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봉으로 보면 좀 보이거든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이것도 여기 65,000원, 6,000원짜리까지는 이번 연도에는 전 간다고 봐요. 여기요. 이번 연도에는 여기를 간다. 이번 연도에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주 하이닉스 약간 그 미장의 속술과도 같이 좀 봐야. 그러니까 엔비디아 차트랑 좀 똑같거든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고꾸라지지만 않으면은 얘도 간다고 보는데 더 간다. 약간 더 갈 자리는 있는데 좀 비중을 크게 실어서 하기엔 애매해요. 엔비디아랑 같은 입장이라서. 현대차 비빌대고 있는데 얘도 그냥 크게 볼게요. 이렇게 주봉 보면은 이 자리까지 23만원짜리까지는 주봉상으로 이렇게 지금 쌍바닥 그림이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가면은 한 3, 4월 3월 말 4월 정도에는 여기 23, 4만원에는 분명히 간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고 이런 거는 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봐야 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좀 그건 또 예측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조선은 지금 흔들리고는 있는데 저는 이거 여기까지는 봐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여기 2만원 2만 뭐 2만원 넘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봐야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조선은 전 삼성중공업 기준으로는 그래요. 여기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장을 좀 볼게요. 미장을 좀 보면은 이게 TQQQ 차트거든요. TQQQ의 일배수라고 보시면 되죠. QQQ인데 그게 곧 나스닥 100 지수니까 지금 보면은 이거 뭐 전고점을 새로 넘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TQQQ는 녹아가지고 여기 밑에 있어요. 좀 녹아가지고 TQQQ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넘어갈 수도 있죠. 이게 여기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넘어간다고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겠죠. 좀 넘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진다고요. 넘으면 당장은 이걸 넘는다 쳐도 이게 넘었다가 좀 빠진다고. 이렇게 여기 보면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이렇게 있는데 넘어갔다가 이렇게 요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빠졌다가 다시 딛고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이게 더 확률이 높죠. 바로 간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봐도 1차, 2차, 3차기 때문에 3차에서의 오버슈팅은 다시 되돌림을 만든다. 되돌림 만든 다음에 이 4차 때 넘어서 올라간다. 그게 정석이라서. 그러면은 이게 그럼 어찌 될 확률이 높느냐? 이렇게 되는 요 라인. 그러면 이게 이렇게 더 간다고 쳐도 이렇게 좀 약간 단기 조정이죠. 나와서 여기서 매수 자리가 되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30분봉 신호로 좀 면밀하게 잡아내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30분봉 신호로 그 12월 달에 제가 선보여드린 걸로 해서도 우리가 되게 잘 먹었잖아요. 이걸 한 60분봉으로는 다 안 나오니까 120분봉으로 봐서 지난 어떤 궤적을 보면은 이거 여기 내려올 때 여기서 잘 매수를 해서 이게 거의 3차 신호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 먹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내려올 때 이게 뭐 4차인가 또 3차인가 4차인가까지 가서 이것도 먹었다. 근데 내려올 때 여기가 극공포였죠. 이게 4차까지 봤잖아요. 극공포까지 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청산을 했다. 우리가 그게 성적이잖아요. 지나온 성적. 이거 먹고 롱 공략해서, 물론 여기서 숏은 공략 안 했어요. 롱 3번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굉장히 여기가 박스권이 왔다 갔다가 애매해갖고, 물론 이게 유료 방에서 먹긴 먹었어요. 찔끔씩만 이렇게 먹어가지고 너무 비중이 적게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여기가 먹긴 했는데 재미가 없었죠. 비중이 크게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막 비중이 크게 들어갔었잖아, 이때는. 근데 최근에 이제 유료 전환된 이후로 요 구간에서는 비중이 크게 못 들어가서 크게는 못 먹었는데, 그래도 그냥 되게 짤짤이 아주 조금밖에 못 먹는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30분봉 신호 매매는 계속 이어져 간다. 어떤 유료방에서 그렇게 보시고 계시고, 어떤 그거의 어떤 디테일한 흐름 있잖아요. 디테일한 흐름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그 성장을 시켜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료방에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들. 이게 TLT인데 TMF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때가 굉장히 좋았죠. 원래 이게 원래는 이거랑 이 내려온 폭의 중간까지는 간다고 봤는데 중간을 못 가고서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무너진다고 쳐도 그때 이렇게 쌍바닥으로 봤었는데 이거를 쌍바닥을 못 찍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국장에서는 2차 전지가 꼬였고 미장에서는 TMF가 꼬였어요. TMF가 꼬였는데 그래도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TMF는 일단 여기서 좀 50% 비중으로 줄인 상태고, 그 TMF는 어느 정도 AS가 된 상태고, 국장은 2차 전지가 아직 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얘가 꼬였죠. 근데 저는 이거가 결국 장투로는 이렇게 하다가 다 올라간, 2선 오는 거 다시 만나고 또 여기서 이러다 또 올라가고, 그래서 요 자리 다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자리 다시 보고, 그래서 이 자리 다시 갔을 때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뭐 자를지 말지. 근데 제가 왜 얘를 장기 투자로 볼 수밖에 없냐면, 어떤 매크로적인 요소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채권금리, 어떤 트럼프 시대의 매크로적인 요소는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차트적인 관점만 보여드릴게요. 차트적인 관점만. 이게 되게 상승 랠리를 했던 때가 언젠지를 봐야 돼요. 이게 여기가 언제냐면 2020년 그 다음에 2018년 트럼프 1기예요. 트럼프 1기가 여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2017년 여기부터 트럼프 1기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정도 구간이 트럼프 정권이었는데 1기, 그거의 절반 있죠. 절반. 그래서 전반부 있잖아요. 트럼프 전반부. 저렇게 트럼프 1기 전반부는 횡보했어요. TMF가. 근데 트럼프 1기 후반부에서 랠리를 했거든요. 후반부 완전 상승 랠리를 했거든요. 트럼프는 결국에는 그 사람은 금리 인하 쪽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은 친기업이에요. 친기업은 절대로 금리가 높은 상태를 싫어합니다. 친기업은 무조건 금리가 낮은 상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랑 똑같이 진행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도 이게 사실은 이 좀 박스 행보가 1기면은 언제 깼겠어요? 2026년까지죠. 그리고 이 뒤에 상승 랠리 2027년과 2028년에 크게 상승 랠리를 똑같이 이때랑 데자뷰가 되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좀 메리트 없는 거 맞아요. 만약에 1기 때 횡보가 한다고 치면. 그래서 이번에 좀 올라오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가 이번에 뭐 일봉상 이렇게 여기로 올라오면은, 여기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은 자를 수 있다. 어차피 계속 횡보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혹시라도 그냥 좀 더 올라갈까봐 그러는 거고,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거가 나왔던 건 트럼프 1기 후반부예요. 그럼 저도 이게 이번에 똑같이 데자뷰가 만약 된다고 치면 이 트럼프 2기 후반부 2027년, 2028년 때 나온다는 소리예요. 얘는 갖고는 있어야 돼요. 그게 어쩔 때는 좀 타이밍이 이제 엇박자가 나면서 좀 빨리 상승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가장 확실한 카드라서 그래요.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상으로도 사회과학적인 요소로도 트럼프는 저걸 금리 인하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방향성을, 얘는 속술인데 이거를 계속 제가 그 주의 깊게 경고를 드렸던 이유는 주봉 월봉에서 이 자리가 항상 열려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계속해서 횡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횡보치고 있으면 이거를 뚫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은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여기 다시 내려온다. 근데 이게 1배수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려오면은 3배수로 내려오면은 무서우니까 그렇죠. 3배수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 앞전에 이 엄청나게 횡보했던 이걸 뚫고서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빠진다. 여기 60선까지는 아니고요. 여기까지예요. 여기 이 정도거든요.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엔비디아도 그래서 경고성으로 봤던 거고. 근데 지금 얘는 일단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생각했던 대로 박살을 냈지만 엔비디아를 살려놨어요. 일단은 그래요. 여기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은 일단 살려놨기 때문에 일단 인공호흡기가 붙어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거 다 뚫고서 올라가야지만 얘가 살아나거든요.
계속 옆으로 간다는 거는 내려온다는 소리라서, 그러니까 막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언제지? 이거 라부인데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맨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보세요. 유튜브 영상 보시면 작년 하반기만 해도 작년 하반기란다. 작년 상반기 때 가장 많이 추천을 했었고 작년 하반기 때도 들고 가다가 이거 폭락 있죠. 여기 긴 장대봉 이거 나오고서 제가 이거 안 한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걸 하다가 계속해서 이 과정에서 추천을 드리다가 이거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반등 보이죠. 이거 장대음봉 나오고 반등해가지고 제가 전략 탈출했잖아요. 탈출하고선 그 다음에 안 한다. 근데 이 장대음봉이 왜 나왔죠? 사회과학 태클 요소잖아요. 그 보건장관. 그 제약사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그 보건장관을.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인간 사회과학적 요소 때문에 안 하겠다. 그 뒤로 이러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정확히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뭐 차트로 판단한 건 아니고 사회과학적 요소로 그냥 판단했습니다. 안 한다. 그러니까 단타로 뭐 드시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뭐 여기 물려있다가 이렇게 점프 쪄가지고는 그냥 뭐 조금 먹고 나왔더니만 더 튀어 올라가갖고는, 근데 제가 양은 정확히 들어갔죠. 여기서 양 들어가가지고 이거 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수량 들고 있다가 이때 올라갔을 때 뭐 3분의 1밖에 못 줄이고 다시 물타기 해서 여기서 올라갔을 때 3분의 1밖에 못 줄이고, 그러다가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그냥 물까지 타서 그냥 다 짜증나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냥 중국 짜증나서 나왔더니만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체질이 개선되고 해갖고 계속 가냐 모르겠어요. 중국은 중국해요. 이게 올라가다가 제 생각엔 또 요선 있죠. 이렇게 갔다가 또 눌릴 가능성도 높고, 정상적인 차트로 보면 이게 눌리면 여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매수를. 근데 중국이라서도 모르겠어요. 이게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뭐가 또 사회과학적인 태클 요소가 걸리면서 굉장히 시진핑 쪽이 불리하게, 이게 중국이 큰일 났다 싶게 되면은 중국은 언제든지 이렇게 도로아미타불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중국 리스크를 감안하고 할 필요가 있나, 이거 3배짜리를.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뭐 양 어쩌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양 들어갈 만한 자리 맞긴 해요. 그 숏 말하는 거죠. 숏 들어갈 만한 자리가 맞긴 한데요. 중국이 좀 한번 발동이 걸리면 진짜 좀 미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숏 들어가서 이게 여기 이 정도 내려가는 거를 볼 자리 맞는데, 또 여기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자리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가 한 번 더 이만큼. 그래서 여기가 또 숏 들어가기에는 비중 크게 들어가기 또 애매하단 말이야. 뭐 10% 깔짝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10%만 들어가도 중국 거는 변동성이 커가지고 괜히 밤잠 못 주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맘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숏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요 쌍고점짜리 있죠. 쌍고점.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여기서는 한 20-30% 들어가셔서 한번 해볼 만한 자리긴 하니까, 그래서 애매하다 그런 거예요. 숏이 아직.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는 이게 엔비디아랑 같이 경고를 드린 게 테슬라였잖아요. 이때 엔비디아처럼 여기 얼마든지 이 20주선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다. 여기 있을 때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가 여기로 내려올 수 있다. 엔비디아 테슬라 여기 내려올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는 내려왔어요, 진짜. 근데 엔비디아는 살려줬어요. 특이하게 하나는 살려주고 하나는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 있을 때 이거 절대로 30% 비중 넘기면 안 된다. 70% 현금 들고 계셔야 된다. 왜? 언제든지 여기가 위험하거든요. 테슬라는 그거가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월봉상으로 아직 남아 있어서 100%를 못 들어간 것 같고, 이게 여기 보시면 300달러를 깰 수 있는 요 자리 있잖아요. 280달러까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왔을 때 100%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50%까지만 이렇게 한 거였고, 근데 아직 이제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불안불안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반등의 목표치는 여기에요. 370달러대. 그러니까 반등의 목표치 여기 21선 내려오고 있죠. 21선 닿으려고 하면은 일단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웬만하면 기술적으로 21선이 닿게 되면은 이렇게 해갖고 쌍바닥 보러 옵니다. 이렇게 쌍바닥. 아니면 이게 정말 괴롭힌다 그러면 이게 쌍바닥이 아니고 이렇게 한 번 더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리바닥. 그 국장에서 봤던 거 있죠. 1차, 2차, 3차 그때 계엄 때 봤던 거. 이 모양. 그러면 이 자리가 300달러 순간 깨질 수 있는 자리가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테슬라 놓쳤네가 아니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여기 21선 맞는 자리에서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21선 내려오는 요 자리에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만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냐? 그러니까 요 자리는 확실히 50% 채우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 21선 받고서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 300달러 근방이나 이런 데서 300달러를 반드시 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301달러, 302달러가 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20달러 아래에서는 또 한 80%가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본주 기준 80%라서 TSLL로 하면은 40%이긴 한데 그냥 한 50%까지도 더 채울 수 있고 뭔가 좀 되게 많이 채울 생각, 여기 좀 베팅할 생각이에요. 테슬라 이렇게 되면은 베팅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300달러 300달러에서 310달러 아닐까 싶어요. 이게 물론 정확히는 한 290에서 310 여기서는 배팅 그냥 여기서 배팅 하고요. 혹시라도 290달러 더 깨서 280달러 보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배팅. 비트코인은 BITU로 볼게요. 이거 상태가 좀 계속 횡보라서 횡보가 길어지면은 이게 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얘도 막 비중을 마냥 확 채울 수도 없고 횡보가 길어진 건 좋은 게 아니라서요. 주봉도 보시면은 살짝 밑에 요 정도 공간까지는 있어요. 요 정도 공간까지는 이게 공략이 가능해서 이게 지금 40달러가 순간 깨진다는 자리잖아요. 이게 여기가 100%를 채운다는 자리는 여기고.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약간 그래서 제가 이걸 40% 비중까지 채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비트코인. 이거 뭐 ETHU 그것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답답하죠. 그게 진짜 이건 비트코인보다도 더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골탕을 먹이고 있는 게 아주 그냥 그 꼬인 거. 국장은 2차 전지. 그다음 미장은 TMF. 그 다음에 코인은 이거 이더리움. 완전 개꼬였죠. 근데 이거는 2차 전지는 제가 리딩했어요. 이것도 제가 리딩했어요. 근데 제가 리딩했지만 어쨌든 본전은 왔었어요. 이거는 본전이 요원하다 아직도. 2차 전지는 제대로 꼬였죠. 이게 이더리움 저 리딩 안 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이거 리딩 안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래서 이더리움은 제가 1도 책임 없어요. 이거는 저는 항상 비트코인 추천했어요. 근데 답답하니까 이거에 지금 진짜 그런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거 공략해서 비트코인 올라간다고 치면 얘도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나중에 뻗쳐서 7.5달러 보이세요? 여기 7.5달러? 여기 올라오면 나오세요. 자르세요. 그냥 자르세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르고서 다시 보자. 여기 7달러 넘으면 나중에 ETHU 기준으로 해서 존버하시다가 7달러 때 올라오면 자르세요. 일단 그리고 다시 보자. 그리고 다시 공략하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장투로 보면 물론 계속 들고 계시면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여요. 중기적으로 보면 한 몇 달 내로 보면 그렇게 대응이 맞는 것 같고. 얘는 뭐지? 마이크로소프트지. 어차피 얘를 보면 비트코인이 보이는구나. 지금 횡보 중이잖아. 이렇게 횡보 중인데 이거 횡보 중이다가 이게 내려올 수가 있다고. 요 공간 자리로.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그 뭐지? 월봉으로 보면요 더 잘 보이거든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여기 보이시면 공간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어쩌면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중을 크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한 40%만 들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걸 기대해 보는 거고, 40달러만 들고. 그게 아니면 이게 지금 여기 250달러 있잖아요. 이 자리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최악의 경우가 여기 내려오는 거거든요. 200달러 깨지는 거거든요. 이건 저도 안 보고 있고요. 여기 250달러 정도는 얼마든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도 내려오면 250달러에서, 그러니까 얘도 그냥 말씀을 드리면 230달러 230에서 260달러 배팅 풀배팅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내려온다 그러면 풀배팅도 가능하고, 내려오는 과정이 조금 애매하게 내려오면 풀배팅까지는 아닌데, 배팅은 여기가 배팅이에요. 쉽게 못 건든다 지금 상태가 애매해서. 자, 엔비디아가 이거 어차피 최근에 많이 올라서 야 엔비디아 최고다 하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들어갔다가 다 망가졌잖아요. 기억하세요? 국장에서 사람들 제일 많이 미장 갔을 때가 언젠지. 그때가 이때예요. 11월 국장에서 국장 개비들이 대거 우르르 손절하고, 국장 손절하고 미장 관계. 이게 언제냐? 11월 트럼프 당선 때, 11월 12월이거든요. 11월 트럼프 당선 때 막 비트코인이랑 테슬라랑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미쳐 올라가니까는 그때 국장 손절하고 미장 갖고, 그나마 빨리 간 사람들은 낫죠. 11월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차 전지 손절하고 일시적으로 제가 11월에 2차 전지라든가 그런 거 손절하고 일시적으로 미장 가서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려면 빨리 가야 돼. 그쵸? 이것도 빨리 가야 돼. 빨리. 근데 늦게 간 사람들이 12월에 계엄령이니 막 그냥 탄핵 부결이니 다 때려 맞고, 12월에 계엄령이니 뭐야 저기 그 탄핵 부결 비밀이 다 때려 맞고 최악의 자리에서 손절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야 그 역해된 숄더 자리 손절 미장 간 사람들, 최악의 자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잖아요. 최악의 자리. 이거 여기 최악의 자리. 여기서 손절하고 미장 갔어. 저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자.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못 견디고 손절하고 미장 갔지. 기억나죠? 막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그랬잖아요. 국장 손절하고 미장 간다고. 미장이 뭐 답이라고. 그래서 간 게 어디예요? 11월 12월이니까 여기라고요. 그 사람들이 뭘 많이 샀어? 이런 거 샀잖아. 당연히 갔다고 해서 그 뭐야 중소형주 이런 거 잡주 잘 못 사요. 엔비디아 테슬라 샀다고, 여기서 샀다고. 그러니까 이심이 올라와봐야 그 뻔돈이야. 어차피 최악의 자리에서 손절하고 손절을 엄청 크게 했고, 그러니까 최근 올라왔으니까 와 이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그나마 엔비디아는 본전이라도 왔지. 그나마 엔비디아는 본전이라도 왔지. 테슬라 볼까? 이 사람들 어디서 들어갔는지? 엔비디아보다 테슬라 더 많이 들어갔을걸요? 그나마 제가 빨리 들어갔잖아요. 아시다시피 11월에 손절하고 빨리 들어갔잖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평단가가 여기에요. 막 테슬라 평단이 370, 380달러인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아마 신규로 들어가신 것 같고요. 제 평단 여기입니다. 11월 평단 그대로예요. 올라가서 약간 정리한 부분도 있고, 저는 테슬라로 재미를 봤어요. 이때부터 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11월에.
그치만 12월에 최악의 자리에서 들어간 사람들 여기 아직도 힘들잖아요. 아무리 미장이 좋아도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지. 어쨌든 기회 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이렇게 쌍바닥 자리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회 줄 거예요. 잘 포착합시다. 급하실 필요 없어요.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자, 엔비디아는 왜 이게 위험했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이 여기가 열려 있었고요. 이걸 다시 한번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공간이 열려 있었어요. 아까 속슬처럼 여기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었어요. 100달러 깨진다는 얘기 이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 열려 있었다. 이게 이만큼 내려왔으면 2배수 엔비디아로 했으면 진짜 돈 다 날라가요. 깡통이에요. 진짜 깡통 나요. 여기면 됐으면. 근데 얘는 다행히 살려준 거예요. 지금 이게 살려줘봐야 월봉상 이런 식에는 횡보예요. 박스권이에요. 이게 뚫고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월봉상 조금 힘들지만 장기 횡보지만 이렇게 월봉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쌍바닥 같은 그림 그리고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 오히려 그게 그림이 좋지. 좀 1년은 횡보하겠지만 지금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 소형주들 잡주들도 있는데 업스타트 홀딩스가 좀 저는 결국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모양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여기서 횡보하고 이러다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거 왜냐면 저는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많이 올라야 돼요. 최소 150달러고 여기 300달러 이상 봐야죠. 이거 들어갔으면. 근데 이제 중소형주니까 너무 큰 돈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근데 이게 실적이 나오거든요. 얘가 그냥 일반 잡주가 아니에요. 업스타트 홀딩스는 일반 잡주가 아니다. 일반 잡주가 아니다. 실적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소형주 픽을 할 때는 그냥 차트만 보고 픽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만 보고 픽했으면 들어갈 거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적 나오느냐, 실적, 펀더멘탈, 이런 걸 보고 픽한 거예요. 중소형주는. 뭐 글로벌 스타라든가 그건 이제 실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건 어차피 스페이스 X 같은 거잖아요. 테슬라에.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애플이 20% 지분도 들고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픽을 한 거고 조비나 아이온큐가 더 있는데 이거를요 테슬라랑 비슷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테슬라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쌍바닥 찍는 그림으로 아니면 이렇게 그림 나오면 여기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비도. 그리고 그거 아이온큐. 근데 이런 것들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는 큰 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온큐. 그리고 이거 양자 컴퓨터는 아이온큐만 하세요. 1등만 하는 거예요. 1등만. 2, 3등 하면 안 돼요. 얘도 이게 이렇게 이 정도 공간 있잖아요. 여기 30달러에서 35달러. 그러니까 매수를 좀 러프하게 드릴게요. 아이온큐는 25에서 이렇게 합시다. 25에서 30달러. 아주 범위가 넓게 잡고 매수하시라. 25에서 35달러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고 한 방에 25달러 내려온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거의 한 70% 비중을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찔끔찔끔 내려온다 그러면 야금야금 매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중소형주는 큰 돈은 하지 마세요. 괜히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미국 중소형주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잘못 꼬이면 진짜 무서워요. 이거 큰 돈은 하지 마시고. 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고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리고 약간 너무 오랜만이라서 한 달 보름만이라서 약간 좀 제가 이제 그 무료 공지방에다가도 1000명 넘는 분이 원래 계시는데
유튜브로 간간히 해드린다고 해드린데 사실 한 달 보름을 안 해드렸으니까 에이, 말만 그러나 보다 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어떤 연속성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좀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라든가 TMF라든가 몇 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저는 그건 무료 회원님들 다 책임져 드릴 겁니다. 적어도 2차 전지, 2차 전지, 그 다음에 좀 개별주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개별주든 ETF든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든가 이거 몇몇 개별주들 있잖아요. 또 현대차 이렇게 장투로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개별주 있잖아요. 개별주들. 그다음 미장도 이제 TMF라든가 어떤 좀 개별주 요소들 있잖아요. 좀 몇몇 개별주 핵심 개별주들은 어떤 뭐 중장기 투자 핵심 개별주 뭐 이런 거 중장기 투자는 계속 해드릴 거예요. 어떤 무료로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유료랑 다른 부분은 제가 이걸 비중을 갖다가 딱딱딱 해드릴 수는 없죠. 그건 유료 회원분들한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대략적인 뷰는 해드릴 거고. 근데 이제 아무것 절대 이제 어떤 무료방에서는 해줄 수 없는 게 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게 30분봉 신호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유료방에서는 많이들 이제 성장을 하셔가지고 내공들이 쌓이셔서 이제는 뭐 이제 뭐 국장 선물이나 미장 마이크로 나스닥 선물로 좀 짭짤하게 수익을 가능한 이게 준비가 되신 분들이 이제 꽤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가 워낙에 뭐 사실상 이게 내공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그거 자체입니다. 그냥 뭐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시드가 어느 정도만 좀 준비가 되시면 시드가 어느 정도 뭐 5천만 원만 이상 되시면 5천만 원 이상 시드가 되시면 꼭 그냥 유료방에 참여를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어쨌든 좀 긴박하게 또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게 이제 3월 이제 옵션이 국장도 시작됐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까지 해서 옵션 만기일이 정확히 언제지? 한 대충 그쯤일 거예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까지 해서 좀 나름 기회를 주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뭐지 폭락장은 안 봐요. 근데 이 폭락장이라는 게 단기 조정은 가능하다. 근데 막 정말 뭐 8월 폭락장 같은 거 있잖아요. 작년 8월 폭락장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